안녕하세요.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경매 공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죠. 바로 대출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 문제가 너무 많고요. 다주택자가 넘어가는 순간 사업자 대출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물건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주택수도 문제가 안 되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월세까지 나오고 시세 차익도 나오는데 대출도 너무 잘 나와.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싶으시죠? 제가 설명드리는 걸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어머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빌라나 아파트가 아닙니다. 바로 뭐라 쓰였냐면요, 상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상가를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사실 많은 수강생분들을 정말 수천 명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혹시 상가나 뭐 토지나 이런 비주거용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혹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오히려 제가 만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우선 제가 왜 상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바로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출금리 자체가 원래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최근에 뭐 이란의 전쟁이라든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금리를 못 버티면서 정말 알짜배기 물건들이 지금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빌라나 아파트는 의식주예요.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거나 전세를 들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가는요, 바로 이 대출 금리하고 연결되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너무너무 좋은 알짜배기 상가들이 금리를 못 버티게 되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동시에 공실도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매에 입찰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낮게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한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게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가 될 텐데요. 이 금리가 영원히 높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한 2년 내지 3년 뒤에는 다시 낮아지게 될 텐데요. 이때 상가의 진면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대출 이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월세는 그대로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진짜 수익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금리가 높을 때 투자를 했다가 금리가 낮아질 때 이 상가를 수월하게 매도하는 것, 이게 바로 상가 투자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좋은 물건들이 쏟아질 때 경매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상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이게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수 규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빌라 아파트 할 때마다 내가 주택이 너무 많은데 또 하면 취득세 문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이 100주택자라도 상관이 없이 상가를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대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대출할 때 요새 대출이 안 나와서 도저히 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상가는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규제가 없어요. 무려 낙찰가의 몇 퍼센트가 대출이 되는지 아시나요? 최소가 80이고요. 보통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상가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시장이 바로 상가 시장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공실 위험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판단하는 연습을 실제 물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가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가요 4억 2,500으로 잡혔는데 현재 최저가가
무려 24%인 1억 200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보다 3억이 유찰됐다는 거예요. 결국 감정가 대비 80% 가까이 유찰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 시세가 예를 들면 4억짜리인데 1억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물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도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현재 이 상가는요, 6층에 있는 상가예요. 자, 우리 상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층에 있는 상가들은 어떤 업종이 들어올까 생각해 보면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1층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식당, 편의점,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6층에는 어떤 상가들의 업종이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볼까요?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헬스장 또는 학원, 일반 사무실 등등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가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해당 층수에 들어오는 업종이 요구하는 평수를 생각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1층은요, 편의점이나 뭐 메가커피나 이런 것들, 작은 것들 보면 작은데도 운영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볼게요. 헬스장인데 한 8평, 9평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당 물건이 6층이라고 한다면 최소 어느 정도 맞춰주는 평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현재 면적이 몇 평이냐면 28평입니다. 전용 28평이면 30평 정도 되는데요. 30평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84 타입이라고 하는 국민평형대 30평대 아파트도 전용으로 치면 25평이에요. 근데 거기가 구조가 방이 쪼개져서 그렇지 그걸 싹 밀잖아요. 엄청 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해당 업종 6층에 30평 정도 되는 상가에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면서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니까 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가의 공실률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상가 공실률을 보려면 간단합니다. 내 상가 같은 건물에 다른 곳에도 공실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되는데, 해당 물건을 보니까요, 와, 1층에는 그 유명한 역전할매, 이거 아시나요? 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건데 1층에 역전할매, 삼겹살집, 그리고 이자카야, 약국, 와, 이게 꽉꽉 차 있고요. 2층에도 피자집, 그리고 이거 미용실, 요새는 미용실도 2층으로 가는 거 아시죠? 3층, 4층 PC방 아주 꽉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층이니까 전혀 공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해당 물건에 현재 지금 경매로 나왔을 뿐이구나 라고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 공실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 물건은 대출까지 너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말 소액으로도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상가를 보려면요, 이 사진만 보면 안 되고 이 해당 상가를 이용할 만한 충분한 배우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정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잘 맞춰질지를 지도를 보면서 조금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도를 띄웠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주변을 보면요, 여기가 부천 중에서도 옥길, 그리고 옥길 중에서도 범박 쪽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쪽 지역이 약간 신도시로 형성은 됐는데 생각보다 주변 환경이 주거지역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아리 상권 들어보셨나요? 항아리 상권? 안 들어보셨어요? 항아리 상권이 뭐냐면, 상권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몰려있는 상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없어. 이곳으로만 가야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돈을 쓰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까요? 상가나 업종이 공실이 없이 돌아가겠죠. 자, 그럼 이것이 진짜 항아리 상권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물건의 현재 주변 환경을 보면 여기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이 밀집되는 곳이 다른 곳에 또 있다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그런 상권이 있나를 조금 축소를 해서 보니까요, 주변이 다 뭐밖에 없냐? 공장, 창고, 논밭,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아파트 배우 세대들이 돈을 쓸 곳이 여기로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배우 세대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뭐 음식점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또 학원도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을 키운다면 또 뭐도 필요할까요? 병원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곳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물건의 주변 상권도 함께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이때 가장 좋은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지도에 있는 거리뷰 기능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미리 온라인으로 임장을 가보는 거예요. 거리뷰를 한번 눌러보고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살펴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상가 중에서도 이면 상권이라고 부르는 곳들인데요. 우리 해당 물건의 상가 쪽으로 한번 쭉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건물이 해당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자, 1층에 냉삼, 역전할매, 역시 미용실 계속 쭉 차 있어요. 키즈 카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키즈 카페가 있다는 거는 이 동네 배우 수요가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상가는요,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살아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 아이들을 키우는 수요층이 많아야 상가는 좋을까요? 애들이 사달라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되니까. 또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많이 키우는 집들이 많으면 상가가 좋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볼게요. 이 배우수의 아파트 단지의 주 연령대가 노인분들이나 60대 중장년층이 많으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저희 엄마 아빠는 밥을 안 사 먹어요. 집에서 그냥 뭐 비싸게 사 돈은 안 써요. 근데 소비력이 강한 연령대가 어느 나이 대냐면 20대에서 30대, 40대거든요. 그 젊은 연령층이 있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으니까 사실 아이들 키우면 돈 진짜 많이 나가면 학원만 보내고 뛰기 아니라 오면서 뭐 사달라, 뽑기 해달라, 놀아줘야지, 나가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키즈 카페가 있다는 뜻은 이쪽 주변 배우 세대가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력이 굉장히 많고 경제가 많이 도는 지역이다라고 분석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상가가 지금 이제 일반 월세를 세팅하게 내놓게 되면 충분히 월세 세팅이 쉽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물건을 경매 물건을 지도를 통해서 분석해 봤는데 현재 가격이 진짜 괜찮은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잖아요. 다시 지금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 지금 최저가가 1억 200만 원이에요. 1억 200만 원. 근데 지금의 차에도 아마 쉽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누가 상가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상가를 접근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자만 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등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텐데, 자, 주변의 현재 시세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물건을 1억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대출이 몇 프로 나온다? 90% 나와요. 왜냐면요, 보통 80%가 기본인데요.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면 그만큼 싸게 샀으니까 대출도 더 많이 해줘요, 원래는. 자, 그러면 90%가 대출이니까 내 돈은 얼마 필요하면 될까요? 10%. 1억의 10%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월세도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자, 월세를 얼마 받는지 분석을 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현재 주변의 상가의 월세들이 얼마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분석이 된단 말이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쭉 들어가서 주변에 우리 층수처럼 좀 높은 층수 때에 지금 가격이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층에 있는 게 얼마나 나왔냐면 2,200이에요. 월세가. 근데 여기가 40평이 200만 원 받는다는 거니까 상가의 월세를 계산하려면 평당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를 단가를 계산해 보면 돼요. 자, 40평에 200만 원이니까 평당 5만 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옆에 있는 상가예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주변에 비슷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9층에 올라와 있는 상가도 있는데요. 전용이 30평인데 월세가 14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평당 얼마예요? 요것도 거의 5만 원권에 가까웠게 되죠. 5만 원이 150이니까. 아, 그렇다면 이 동네는 평당 얼마 정도면 가능하다? 5만 원. 자, 그러면 이 해당 상가 우리 물건의 평수가 몇 평이냐면 27.8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8평이랑 계산해보면 28평 곱하기 5만 원 잡으면 월세가 140만 원이 나와요.
월세 140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의 진면목은 이때부터 나와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1억에 낙찰받으면 대출을 받죠. 90%니까 9천만 원입니다. 자, 9천만 원을 우리가 이자 당연히 내야 되겠죠. 9천만 원이 요새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5% 정도 나옵니다. 자, 9천만 원의 5%를 계산해 보면 1년의 이자가 450만 원이고 이거를 월로 나누기 12를 해보면 한 달 이자가 37만 5천 원이 나와요. 즉 우리가 월세를 140만 원 받아서 37만 5천 원 이자를 내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는 100만 원 나온다는 거죠. 월세가 100만 원이 세팅돼.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돈이 얼마 묻겠다?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도 어떻게 될까요? 월세 세팅할 때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아요? 보증금 받아. 보증금이 들어와. 자, 그러면 보통 보증금은요, 월세 기준에 곱하기 10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보증금은 140이니까 1,400. 그럼 보통 1,500을 받거든요. 그럼 1,500이 세팅이 되네? 들어오네? 그럼 내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안 묶인다는 거예요? 안 묶여. 내 돈은 안 묶이는데 매달 월세가 얼마씩 떨어져? 100만 원씩 떨어져. 근데 주택세도 안 들어가. 대출도 걱정 없어. 소액으로도 돼. 이게 바로 상가의 진면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를 지금 현재 금리인 5%가 아니라 3%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하면 오히려 나한테 떨어지는 월세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가가 올라가요. 시세가 오히려 올라가. 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 가치를 더 좋게 보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을 1억에 파는 게 아니라 최소한 3억, 4억에는 팔린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주택수 걱정도 없지, 대출 걱정도 없지, 소액으로 했는데 돈도 심지어 안 묶이고 다 회수됐지. 근데 매달 100만 원을 받다가 나중에 매도만 하면 얼마? 현금 2억에서 3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만 가능합니다. 다시 금리가 낮을 때 이렇게 도전을 하면요, 절대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가 높은데 정말 알짜배기 상가들을 분석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인데 드라마틱한 시세 차익이 발생까지 되면서 월세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상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저는 주 업종이 뭐냐면 토지 공장 창고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빌라나 아파트를 분석하면서 경공매로 단기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불린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자, 단기 매도를 한다 한들 상방이 막혀 있다는 그 느낌. 한다 하더라도 3천 내지는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낼 텐데 그 이상을 벌기에는 이제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심지어는 공장 창고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요, 지금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실제 낙찰된 사례들을 보면 거의 단독 낙찰로 주어오고 있어요.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올라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 3년 뒤에 미래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을 마스터하기 위한 수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거고요. 게다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은 특별하게 오후 수업, 오전 수업 이렇게 나뉘는데요. 오전에는 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오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피드백을 하면서 실제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조사까지 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물건을 우리가 함께 임장까지 떠나는 완전 스파르타 실전형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하루를 그냥 바치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는 아래 보이는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가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상가 말고도 토지, 공장 창고, 상가까지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